지금 6월 말에 6월 29일 날 트럼프가 오기 전에 이 남북회담 또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문의 전달해서 곧바로 7월 달쯤에나 미북 회담을 열려고 하던 문재인의 의도는 무산됐습니다. 자, 문은 5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 또 미국의 이 미북 회담 취소 그리고 판문점에서의 남북회담 그리고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회담 이렇게 이어졌던 그때의 기억을 이번에 되살리려고 했죠. 실제로 문재인, 문정인, 정의용 등은 서훈까지 포함해서요. 이번 5, 6월을 찬스로 봤습니다. 트럼프가 일본에 오는 5월 말 또 트럼프가 G20 오사카에 오는 5월 말에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를 한국에 오게 하고 그 전후에 트럼프 방한을 핑계대어서 김정은과 미팅을 판문점에서 짧게라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북 회담을 다시 엮어서 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리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과 달라서 트럼프가 바쁠 게 없다. 그리고 북한의 대북 제재,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의 압박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바쁠 건 없다. 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도 계속 이러면 그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문재인이 오죽하면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이번에 방한하는데 좀 심상찮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세컨더리 보이콧의 단초가 되는 사실이 터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문 정권이 입수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슬로 선언이 희한하게 나와버린 겁니다. 원래 문이 오슬로에서 발표하려고 했던 것은 따로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이 그걸 발표했다가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거의 한미관계가 박살이 나고 트럼프가 6월 29일 날 방한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급기야 마지막에 그걸 빼고 또 스웨덴에 가서는 스톡홀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실무회담 후 미북 정상회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의 입에서 선실무회담을 말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문은 톱다운 방식으로 트럼프와 김정인이 만나서 대화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희망했고 또 본인이 두 사람의 대화를 직접 중계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톱다운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노이의 실패를 보고도 아직도 그런 소리하고 자빠졌나 이렇게 비판을 지금 미국이 많이 해왔죠. 자, 문 입장에서는 그런 미국의 비판을 지금까지는 뭉개고 왔지만 최근 들어 나타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이런 경고가 시그널이 상당히 심상찮다고 느끼고 문이 선실무회담이라는 말로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듯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진핑이 느닷없이 G20 전에 원래는 한국에 온다 했는데 한국을 오지 않고 평양을 간다라는 겁니다. 자, 시진핑은 G20에 본인이 안 가려고 했죠. 트럼프 만나면 또 공갈 협박을 할 건데 부담이 되어서 지가 안 가고 이제 누구를 보낼려 했습니까? 리커창을 보낼려 했는데 미국이 리커창이 오면 그 길로 관세를 때리겠다 하니 인력 겨자 먹기로 G20에 가는데 가는 길에 북한에 들러서 가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시진핑이 아마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이 북한을 방문하는 게 되는데요. 자, 시진핑은 이번에 뭐 하려고 북한을 갈까? 자,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을 좀 얼르고 또 꼬시고 겁도 줘서 미국하고의 회담에 나서도록 만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중국을 압박하는 부분을 시진핑이 좀 벗어나 볼까 하는 의도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이러든 저러든 이제 트럼프 저 사람은 중국을 괴롭힐 거니까 이제 자신의 중견인 김정은이를 길을 들이고 확실히 군기를 잡아서 미국을 향해서 제대로 물어서 미국이 오히려 중국 보고 북한 저것들 왜 저러냐, 너가 좀 진정시키라고 부탁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후자가 가깝다고 봅니다. 지금 시진핑이 김정은을 따둑거려 가지고 미국하고 회담에 내보내 본들, 회담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 비핵화를 실제로 하겠다라고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김정은이 답을 낼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시진핑이 김정은을 보고 너 핵 없애라고 이렇게 말할 행편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진핑이 억지로 김정은을 내보내려고 해봤자 대화가 진전 안 될 건데 시진핑이 김정은한테 뭐하러 가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어설픈 중재했다가 트럼프한테 더 찍힐 수 있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번에 가는 목적의 핵심은 방향이 따로 있다고, 그 방향은 뭐냐면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야, 너 제대로 저것들한테 좀 도발해라. 그래서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트럼프 지금 대선 선언을 하잖아요. 아마 미국 시간으로 오늘, 한국 시간으로 뭐 내일 새벽쯤에 재선 이제 출마한다고 플로리다에서 선언을 합니다. 자, 적절한 타이밍에 세게 도발을 좀 해라.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선거 지지율이 바닥을 끼고 자빠졌는데 이제 확실히 겁을 먹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승부를 보자. 자, 그리 되면 아마 트럼프가 나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니는 내 시키는 대로 하고 또 그때 작전을 짜자. 이런 식으로 아마 시진핑이 북한을 가지고 미국의 지렛대로 쓰려고 그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출정식을 앞두고 지지율에 비상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이 폭스뉴스에서 조사한 내용에서도 트럼프가 39대 49로 바이든에게 지고 심지어 샌더스한테도 9% 지고 다른 민주당 후보 4명에게도 1%에서 2% 가상 대결에서 진다고 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 좀 우려스러운 것은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펜실바니아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16%를 지고 있고 또 위스콘신에서도 41대 51로 지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가 지금 텃밭이라고 하는 텍사스에서도 2%밖에 못 이기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의 지금 여론조사 책임자들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잘랐는데요. 본인은 최근에 이 재선을 장담하면서 트위터를 통해 자기가 백악관을 떠나는 6년 뒤, 그러니까 재선 당선된다는 것은 장담을 하죠.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대선 지지율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거니까요. 뭐 상식으로 보자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의 이런 향배가 트럼프 재선에 결정적이라고 보지 않고요.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또 트럼프에게는 다른 정치인에게는 없는 어떤 독자적인 그런 로얄티 중성을 확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사태 진행에 따라서 여론 추이는 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뭔가 하면 트럼프 지지가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듯이 차라리 안정적으로 높아버리면 북한이 미국 대선에 개입할 소지가 적은데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진 상태로 끌려가면 그때는 북한이 지금 트럼프를 유혹해서 모종의 장난을 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전문가들은 지금 트럼프 지지율 재선을 북한이 변수로 본다면 그것은 오판이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미국 내부에 상당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재선이 급한 트럼프와 또 트럼프를 적당히 꼬드겨 내어서 비핵화를 사기칠 북한이 서로 입장이 맞아떨어져서 트럼프 재선 시기를 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내에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대선의 변수가 되지 않고 트럼프 역시 재도전을 이유로 비핵화 내용을 가지고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미북 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트럼프 선거에 불리할 게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협상 결렬로 몇 가지가 확인이 되었죠. 첫 번째는 양국,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 둘째로는 북한이 불완전한 비핵화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자리였다. 이게 지금 미국 측에서는 하노이 회담 결렬이 갖다준 교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대선 향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북한이 트럼프만 겨냥해서 그의 지금 선거와 관련되는 술수만 두고 있다가 일이 만약에 잘못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좀 잘못된 수를 두고 있다. 또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 평가인데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기는 것을 싫어하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신뢰한다고 말을 하는 것도 언제 트럼프가 입장을 바꾸어서 김정은이 나쁜 놈이다 라고 화염과 분노를 폭발시킬지 그것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권자들은 대북 정책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대북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 미국 대선의 향배를 결정하는 부분에 큰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북한과 미국이 뭘 이렇게 맺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협박식으로 미국을 압박하면서 미국이 내놓고 있는 조건의 기준을 낮춰라 말할 때는 미국은 차라리 교착 상태로 더 이상 북한을 만나지 않고 계속 끌고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요. 사실 할 수만 있다면 미국이 그게 제일 쉬울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시진핑이 간 목적은 북한을 부추겨서 미국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도발이 미국으로 하여금 시진핑에게 북한을 좀 달래라고 부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걸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아니라면 시진핑이 현 국면에서 북한을 비핵화하도록 하겠다라는 안을 내놓을 그런 설득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그것이 중국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지금 한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믿는다. 그리고 중국도
이런 비핵화에 대한 부분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 말은 중국 너거 가서 북한하고 작전 짜서 까불지 마라. 너네들 약속한 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북한을 갔으니까 이제 방북 전에 서울을 먼저 오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던 시진핑이 서울을 올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시진핑의 서울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진핑이 서울에 와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시진핑이 서울에 온다고 관광객 몇 명 유커 더 보내줄게 하면 고맙습니다 해야 됩니까? 연예인 TV 출연시키게 하면 고맙습니다 해야 됩니까? 시진핑은 서울에 오면 그야말로 사드 문제나 한국, 미국, 일본의 그 동맹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압박하는 이야기들을 서울에서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 정권에 대해서 시진핑은 우습게 보고 있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시진핑이 극진하게 했는데 거기에 박근혜 정권이 넘어가 버렸죠. 근데 문 정권은 잡아놓은 고기한테는 뭡니까? 모이 주지 않는다 하는 중국의 관점이 있죠. 문재인은 내버려둬도 친중이기 때문에 친북이라서 친중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학대할수록 오히려 더 중국한테 꼬리를 치지 문재인에게 잘해줘봤자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문 정권에 대해서는 학대 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왜? 학대해야 더 신경을 쓴다. 잘해주면 오히려 더 까불 수가 있으니까 이 정권은 철저하게 학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죠. 뭔가 하면 저자가 등장한 이후에 북한 문제를 다루는 운전수 역할은 항상 내가 해왔는데 그게 미국에다가 내가 큰 소리 치는 주요한 하나의 원인이 됐는데 저것들이 어느 날부터 북한을 저거가 다룬다고 어쩌고 한 뒤부터 미국이 나한테 대해서 니는 뭐 북한 문제에 별로 영향력도 없고 뒤로 기름이나 주고 부추기고 그런 역할밖에 더하나 이런 식으로 하며 그 자기가 북한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생색내던 역할이 대폭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이상 문재인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걸 용납하기 어렵다. 이래서 시진핑은 지금 한국의 문 정권에 대해 냉철한 입장이에요. 별 현안도 없고 오면 화웨이 문제 등에서 너네들 중국에 장난치면 그냥 있지 않는다. 한국 대기업들 똑바로 해라. 미국에 따라서 그쪽에 서서 중국 업체들을 자르면 너네들 보복을 당할 거다.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건 이미 중국이 다른 경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와서 시진핑이 그런 말을 문재인 앞에 하면 한국 국민들 감정만 자극할 거니 중국이 지금 한국에 와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죠. 네, 제가 봐서 트럼프는 이제 북한이 비핵화 안 할 거라는 걸 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길들여서 한국이 미국 뒤통수를 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 봅니다. 한국이 일변도로 북한을 대변하는 부분을 미국이 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서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을 놓고 장난치면 너네도 똑같이 처분하겠다. 이걸 미국이 지금 보이려고 할 거라 봐요. 그러면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북한에 대해 불법 환적 이렇게 개입된 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하고 중국 두 나라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두 나라에 대해 트럼프는 며칠 전에 모두가 제재 위반하려 한다 해서 정제유 불법 환적에 대해 특별히 강조해서 비판하진 않았지만은 트럼프의 입장과 밑에서 실무자들의 입장은 또 서로 짜고 치는 겁니다. 트럼프는 북한하고의 관계를 열어놓고 점잖게 이야기하는 척 하지만 실무자들은 북한 문제에서 아주 세게 이야기를 지금 해서 이 불법 환적에 대해 중국을 지금 시비를 걸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도 코를 끼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G20를 전후해서 북한의 불법 환적에 관한 또 다른 진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